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전 새누리당 대표시고 전 국회의원이신 이정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때 당 대표 하실 때가 새누리당이지 당명이 하도 바뀌어서 맞습니다. 새누리당. 네네. 새누리당 대표 하시다가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또 국민의힘으로 또 바뀌고 참 어지럽습니다. 그 국민의힘 얘기는 좀 이따 자세히 좀 해주시고요. 우선 지금 대선 경선 레이스가 뜨겁습니다. 그 윤석열, 최재형 보수 우파로 하면 뭐 그 밑에 이제 홍준표, 뭐 유승민 쭉쭉 있지만 두 분이 일단 뜨거운데 어떻게 관전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당 대표까지 하셨고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는 또 남다르실 것 같아서요. 저라고 뭐 특별한 다르죠. 있겠습니까? 다만 하여튼 네. 최고의 목표, 네. 아주 절실하고 절박한 목표. 네. 그게 이제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거. 그거죠. 예. 예,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5년을 더 하게 되면 네. 국가 재정이나 네. 공직 인사나 네. 또 국민들의 편가름이나 네. 아니면 법 질서나 법질서. 국가의 가장 근간 근본 이런 부분들이 회복 불능할 정도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최우선은 정권 교체고 네. 누가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 예. 또 대통령에 당선되느냐가 아니라 예. 야권 네. 국민의 힘을 포함한 국민의 힘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을 포함한 야권 전체가 네. 절대적으로 정권 교체에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들을 각자가 해야 된다. 절체절명이에요. 절체절명입니다. 이거 뭐 이것을요 끝입니다, 끝. 예. 그냥 수사로 네, 말로 그게 표현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진짜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아니 애국심이 없다면 내 자식들, 내 조카들 살아가는 나라가 정말 정치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네.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운 이런 걸 우리가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뭐 애국심 이런 거창한 얘기 말고 우리가 피해를 안 보도록 우리 살아가는 사람 피해는 좀 그만 보자. 그렇습니다. 이 의미에서도 정권 교체는 진짜 꼭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는 이제 반드시 돼야 네. 되겠고 자, 그런데 이 정권 교체에 대한 네. 이게 모두 야권 전체가 이것에 대한 이게 정권 교체가 최우선이다. 네.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생략된 게 있어요. 뭡니까? 나는 그 다음이다. 말하자면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당은 당대로 당원들은 당원들대로 또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와 있으면서 당에 들어오지 않고 박해 있는 인사들도 윤석열이건 누가? 아니면 김동연이건 지금 당에는 들어가 있지만 최재형이건 네. 혹은 안철수건 예. 뭐 홍준표건 뭐 누구건 간에 그 다음이다. 정권 교체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다. 무슨 얘기냐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떠한 자기 헌신과 희생을 각오도 돼 있어야 되고 내가 설령 아니어도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기여를 하겠다. 힘을 합치겠다. 이것을 본인들도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고 네. 지금은 주축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네. 어떤 정말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이 세력들을 한 대로 모아 가지고 막판에 한 명의 후보를 내세워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도 후보들도 지지자들도 전부 우선 이런 절실함과 절박함 어떤 게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을 제가 이제 행간을 읽으면 국민의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 양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억지로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가장 국민들의 지지를 높게 받고 있는 사람이 야권의 대선 주자가 돼 가지고 말하자면은 지금 민주당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된다. 네. 이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자면 가장 지지를 국민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되기 위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과정은 그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도 가장 공정하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경선 룰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거기에 승복을 해야 되고 또 승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당도 완전히 같이 녹아나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국민의힘이 지금 따로 있고 윤석열이가 밖에서 따로 있고 예. 또 김동연이 밖에서 따로 있고 안철수가 밖에 따로 있다는 예.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 묶어갖고 야권이고 여기서 각자가 출마하면 다 지는 거고 정권 교체 안 되는 거고 예. 정권 교체로 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당이 틀린데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느냐?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가상의 당, 예? 가상의 당, 우리 말하자면 야권 전체가 하나의 당이 되는 거예요. 가상의 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가상의 당 안에 다수파인 국민의힘의 개파, 또 지지율이 높은 윤석열 개파, 김동연 개파, 오. 안철수 개파가 되는 거예요. 오. 이 개파는 다르지만은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누가 되든 정권을 교체를 하고 우리가 집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가 뛰되 어쨌든 후보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걸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 이 실험. 야. 가상의 당, 야권의 후보 한 사람을 만드는데 당 바뀌든 당 아니든 예. 하나의 크고 작은 개파일 뿐 예. 목표도 같고 지향하는 점도 같고 절실함도 같은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 가는 게 당이 할 역할이고 또 밖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도 그걸 받아들일 승복을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고. 이거 처음 우리 이정현 의원께서 처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보다도 정권 교체를 가장 강렬하게 바라는 사람이고 또 야권의 입장에서 분명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겠다. 야 이거 굿 아이디어 같은데요. 제가 언뜻 딱 들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좋은데요.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하나는 네. 지금 당 내에서는 홍준표가 있고 유승민이 있고 원희룡이 있고 김태호가 있고 윤희숙이 있고 또 박진이 있고 또 안상수가 있고 또 지금 곧 있으면 장성민이가 들어온다고 하니 장성민이가 있고 또 그 외에 또 너무 많아요. 하태경이도 있고 아니 어쨌든 예. 대선 주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이건 당내 인사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당 내에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 내에서. 경선 일단 당 내에서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 밖에서는 윤석열, 또 김동연, 안철수, 저는 최재형도 이쪽으로 참여를 했겠어요. 당에 참여하고 있지만 당직은 갖고 있지만 이쪽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입당을 했는데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야권 주자니까. 그래서 이 네 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는 전부 다 문재인 정권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네, 민주당 정권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냈고 한 사람은 감사원장, 한 사람은 검찰총장, 한 사람은 경제부총리를 지냈어요. 그러네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당대표와 이렇게 정무직의 핵심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어봤더니 문재인 정권 연장 안 된다. 이 정권이 교체되기를 바라는 공통적인 생각. 이 당에 있었다는 지금 여당에 있었다는 것과 이 여당을 뛰쳐나와 가지고 저 당은 안 된다. 저 정권 안 된다. 교체되기를 바라는 두 부류 이 사람들이 지금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정당 생활을 아까 안철수는 해봤지만은 이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뭐냐면 민주당 저 진짜 안 돼. 저 고쳐야 돼. 저 사람들은 저 정권 계속 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국민의힘 당신들도 잘한 것 없고 나 솔직히 당신들한테 발 디디기가 정말 꺼려져. 그렇죠. 당신들은 안 변했잖아. 그렇게 4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당했는데도 국민들이 회초리를 때리고 전국 선거에서 4번이나 떨어뜨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어도 당신은 하나도 안 변하고 오히려 더 나빠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 당신들한테 발 기대기 어려워. 그렇지만은 지금 문제는 더 급한 것은 민주당 정권의 연장을 시키면 안 되겠다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들하고 손은 잡을 수는 있어. 누구처럼 서울시장을 떼게 안철수처럼 그렇죠. 연합과 연정 시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을 줬었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럴 용의는 있어. 당신들하고 연합하고 연정할 생각은 있지만 참 당신들한테 발 디디기에는 당신들이 너무 안 변하고 있어. 이제 변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밖에서 아까 이 네 사람들은 네 사람끼리 뛰자 이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도
말하자면 일반 국민들도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니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중에 상당수의 중도가 거기 있죠. 국민의힘은 나 가기 싫어. 거기 네. 거리 가면 나 안 찍을 거야. 근데 난 개인적으로 윤석열 좋아. 나 개인적으로 최재형이 좋아. 뭐 이런 사람. 나 김동연이 좋아. 나 안철수 좋아. 이 사람들의 중도를 끝까지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가 만약에 집권을 하고 한다 그런다면 국민의힘이나 이 체질도 크게 바꿀 거야. 그래서 중도도 끌어안고 국민의힘과 야권도 합해지고 그러면 이 네 사람은 네 사람 따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따로 그래갖고 마지막 최종 주자끼리 또 결선을 결승. 붙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7월이다 8월이다 9월이다 제한을 두지 말자. 왜? 선거는 3월 9일이면 사실 11월 달에 한다 하더라도요. 11월, 12월, 1월, 2월 하고도 9일이면요. 금년 안에만 담이라 한대요. 선거 넉 달 반이면요. 너무너무 깁니다. 그러네. 내가 국회의원 선거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그렇죠. 15일 선거 기간 중에요. 예. 7일, 8일 하고 나면요. 지쳐가지고요. 아, 빨리 좀 끝나버렸으면. 모든 후보들이 그럴 정도로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11월 달에 해도 12월 달에 해도 하나도 안 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처럼 각기 따로 이렇게 하고 그럼 이 경선은 어떻게 하느냐? 예. 이걸 미스터 트롯 방식이나 예. 슈퍼스타 K 방식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받지 않았느냐? 예. 말하자면 누구나 다 출마하는 거. 누구나 다 추천할 수 있어요. 15,000명 추천 가능. 다 예선을 거쳐갖고 15명, 15명에서 10명, 10명에서 6명, 6명에서 3명, 3명에서 1명. 이게 말하자면 슈퍼스타, 말하자면 미스터 트롯 방식이다. 예. 그 말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경선을 거쳐가지고 아까 안에서 그런 식으로 밖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컷오프 한다 그래갖고 뭐 대충 해갖고 탁 자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책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토론 방식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정치 말하자면 엘리트들을 훈련시키고 키우자 이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온 국민들과 공개 토론을 하자는 거죠.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 민주당 사람들은요. 평생 해온 게 투쟁하고 타도예요. 투쟁하고 타도. 예. 집권당이 돼갖고 모든 권력을 다 거머쥐고도 야당 타도 완전히 뭐 과거 세력 타도 역사적인 타도 적폐 그래도 타도. 적폐 청산하고 뭐 무슨 저기 토착 외구로 몰고 주변에 신상 털고 저것밖에 할지는 몰라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때는 또 오죽했습니까?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뭐 최재형이 무슨 아파트 집에서 살고 있는 자식들한테 물려놓는데 공간으로 이사하면 짐 다 놔두고 왔는데 그거 싸게 줬다고 그걸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는 별걸 다. 참 찌질하기를 집권은 고사하고 집권당이나 세력으로 말하기도 부끄럽고 찌질하기를 이로 형언할수면 저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싸울 방법은요. 예. 티격태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고 악인을 상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비둬 버린 대신 이렇게 치열하게 경선을 하고 우리 내부 경쟁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들이 무엇을 못하냐면 타겟을 못 정합니다.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이놈 죽이면 깠다면 이놈이 커버릴 것 같고 그렇지. 그러니까 화살을 어디다 쏠지 모르고 망설이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유력 후보 죽이려고 한다 해갖고 공격을 하면 더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 흥행도 되고 타켓도 분산시키고 네, 제가 감탄사 연발이 나옵니다. 지금. 정책도 온 국민과 함께 다듬고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공정성도 두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걸 예. 저는 해야 된다고 아니 봅니다. 당 대표의 구력이란 게 이런 데서 나오는 왜 거야. 이러십니까? 이게 소고기도요. 소고기도 많이 먹어본 놈이 많이 먹는다고 먹어보지 못한 놈이 먹잖아요. 체예요 설산하는데 야 구력이 나오는데 문제는요. 지금 좋은데 저도 아주 100%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지자도 그렇지만 특히 국민의힘 세력 안에서는 뭘 이제 떠들고 있냐면 이 조직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이게 단일화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제3의 방식 뭐 슈퍼스타 K 방식 이거 해봐야 말이 좋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러고들 떠들면서 그저 국민의힘만 들어오라는 얘기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죠 지금 이게. 말씀하신 그대로가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 그래요. 이제 그쪽 당의 네. 의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요. 그대로 청산하고 없애버려야 될 구태 정치의 전형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앙시앙 레즘
부체제입니다. 앙시앙 그런 얘기. 사고 방식과 예. 그런 태도로 해왔기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국민의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줘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맞아요. 국민의힘은 깨달아야 돼요. 예. 왜?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무지막지하게 변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얘기했느니까 당원들이 230만, 뭐 300만, 600만 이랬습니다. 네. 이번에 경선할 때 당대표 경선할 때 당원 얼마였습니까? 33만이었습니다. 예? 33만. 청년 3만 들어왔다고 희낙낙입니다. 아, 대선을 그거- 앞두고 300만이 들어왔다고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그렇죠. 당원 3만 명 확보했다고 희낙낙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비판은 예? 좀 2부에서 해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 네. 국민의힘 비판은 또 다른 주제로 네. 하고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지금 이제 대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좋은데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에 조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시간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 7, 8개월을 대선을 놔두고 네. 지금 방송국 하나에서도 수만 명의 그렇지. 말하자면 트롯 지명자들이 한 것을 갖다 저렇게 완벽하게 해서 시청률 37, 8%면은 거의 국민 5천만 중인 게 다본 거예요, 1,500에서 거기가. 2천만 명을 보게 만들었다는데 그 방송국 하나에서도 하는 것을 명색이 집권을 하겠다는 수권 정당에서 7, 8개월 남겨놓고 이 행사를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방법을 몰라서 방법이 어려워서 못한다? 그러려면 집권을 포기를 해야죠. 그렇죠.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이런 행사 하나도 못한 주제에 국정을 외교는 어떻게 하고 안보는 어떻게 하고 맞습니다. 경제는 어떻게 하고 사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게 핑계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들이 합니까? 아니 당대표 최고위원들과 무슨 당의 저 지도부가 이런 행사 기획합니까? 그렇죠. 어디 이제 이런 도대체 어떻게 외주업체라든가 방송사라든가 맡겨서 당 예산 많잖아요. 그 예산을 정당에서요 네.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못하겠다,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요 그 조직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말을 쉽게 먹으려고 지네 권력을 말이 알량한 됩니까? 권력을 쉽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지금요 유권자 구도가 물론 내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학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보수의 고정표 죽느냐 사느냐로 찍는 보수의 고정표는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국민 전체 20%. 민주당은 고정표 30%라고 합니다. 그래도 중도가 50%입니다. 이 중도 50%는 미안하지만 국민의힘 싫습니다. 국민의힘 아주 싫습니다. 맞아요. 쳐다보기도 싶어야 합니다. 근데 50%입니다. 20%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51%를 얻으려면 31%를 더 얻어야 되고 민주당이 자기보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100m 달리기에서 10m를 앞서가 있는 이 불리한 조건에서 여당은 국가 예산 갖고 저렇게 돈 뿌려대고 있죠. 국가 정보기관이라든가 또는 권력기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거에 대해서 많은 왜곡을 하고 있는 이런 판에 언론이고 방송 언론 다 그거 장악돼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판에 이 사람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네. 그렇게 룰루를 알라로 한다? 그게 말이 돼요? 그렇죠. 중도를 잡으려고 하는데 중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느냐고요. 저도요. 안 됩니다. 이제 저 비슷한 우리 이정현 대표 지금 말씀하신 방안에 비슷한 얘기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제3지대에서 이런 비슷한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공격받은 게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당 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고 당신이 현실을 몰라서 그렇고 이런 얘기 비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해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맥이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먼저 정권 교체 그다음에 그다음에 당 그다음에 후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국민의힘이 양보할 거 같습니까? 이런 판으로 그럼 자기네들도 완오브 후보로 되는 건데 자기네가 주체가 아닌 참가자의 자격으로 전락하는 건데 하겠습니까? 지금 저 지도부가? 그런데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단 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고 네. 집권을 해서 당의 형태가 변형이 된다든지 또 어떤 새로운 합당이나 연정이나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어쨌든 후보 하나를 냈으면 네. 그 후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조직체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들은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별개라든가 소외받는다든가 이런 느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니 8월 버스 떠난다고 탈렘 타고 말랐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세련되지 못합니다. 정당 생활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 정당 생활 해본 사람 따위가 그 따위로밖에 말 못하냐 이렇게 반박을 해줘야 되죠. 아니 지금 누구를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대선 주자들이 협박하고 공갈해갖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 타라 마라, 버스에 타라 마라. 그런 거 이런 있잖아요. 식으로 해갖고 그런 말장난으로 해가지고 이 대선 전국을 풀라고 할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폼 잡고 만납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찾아가서 삼고 초래를 하고 그래서 아까 그 방식대로 어쨌든 당선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아까 그 중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야권 후보에게 뭉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아. 밖에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국민의힘하고 함께 정권 후보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밖에 있는 중도 세력을 끌어안아야 되고 당은 당대로 아주 죽지 않고 흥행을 해서 이렇게 해 올라와 가지고 선의 경쟁을 해야죠. 자기들 말 맞다나 맨날 하는 얘기가 오세훈처럼 한다 그런다면은 오세훈처럼이 안철수가 만약에 됐다고 하면 안철수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방법으로 된다는 거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세훈처럼이 아니라 이렇게 밖에 있었었던 안철수란 사람이 연합과 연합 시정을 하겠다, 연정을 하겠다, 국민의힘하고 같이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후보들을 말하자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저렇게 가만 놔두지 말고 이 귀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니까 모든 언론 공간에 기사는 써야 되고 비어 있으니까 비판하는 기사들이 쓰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9명이 9명, 12명이 지금 당장에 누가 투표하자는 겁니까? 버스 한 대로 태워가지고 저 당의 대선 주자 9명이든 12명이든 태우고 전국의 농촌지역이면 농촌지역, 과학기술단지면 과학기술단지, 중견기업이면 중견기업 온갖 것들을 찾아다녀서 3시간, 5시간 풀어놓고 가서 현장 다 사람도 체험하게 한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이 그 근처에 어디로 모여가지고 3시간 정치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전국을 그렇게 쓸고 댕기면 대선 주자는 대선 주자지만 당이 왜 대선 주자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고 아까처럼 원오브 댐이 싫은 당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대선 주자는 그렇게 할 때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당의 존재감도 부각시키고 당에 제대로 된 인물이 있는 것도 부각시키고 정책도 억지로 만들었고 교수들 가르다가 어디 논문 100개 갖고 쓰는 그런 공약 말고 제대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놓은 이런 공약을 가지고 대선에 임했을 때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만이 당이라고 하는 조직에 뭔가가 부각되는 것이지 네. 대선 주자들이 자기들끼리 뛰게 놔둬놓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우리 이봉규 선생님을 포함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한번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그렇고 중도 사람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야권 정권 교체를 되기를 바랍니다. 보수 우파의 유튜버들도 저는 굉장히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럴 때 한번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이 임시로라도 대선 때까지 어떤 한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임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이렇게 이제 지역에 가서 이런 토론을 한다. 지역에 이렇게 돌아다닌다. 또 뭐 굉장히 중대한 뭐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30군데서 자기 정규 방송 말고 다른 시간에 동시다발로 30개 유튜버의 방송국이면 방송국이 이걸 동시다발로 쏴주는 겁니다. 선거 때까지. 합동 그래서 방송이죠, 이봉규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못 본 사람이 다른 걸 통해서라도 그 중요한 내용을 봐가지고 모두 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적어도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보수 유튜버들도 노력을 하고 그럼요. 뭉치고 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의 어떤 협회라도 만들어 가지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전부 같이 내보내자. 같이 중계 방송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동시다발로 모두가 다 보게 해서 놓치지 않게 이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좀 합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주 좀 제가 볼 땐 희망의 대안이라고 보는데 정리를 이제 일부 하겠는데요. 이제 요거가 걸림돌은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놓고 이렇게 지금 요런 하면 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안 내려놨을 경우에는 국민들 그다음에 후보자들이 각자 이 방식대로 그냥 이 방식대로 싸워서 니네들대로 가 나는 여기 안 들어갈래. 우리 지지자대로 윤석열 만약에 지지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지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도 지지하고. 그래서 하다면 나중에 각자 어쩔 수 없이 이런 가상의 당으로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하는 거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망할 수 있는 압력을 국민들과 후보자들이 또 우리
보수 유튜버들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이정현의 깔끔한 이 저 해법이 나왔네요. 네, 고맙습니다.